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2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류. 전자는 전기를 뜻하는 전자. 맞습니다. 전하를 뜻하는. 류자는 흐를 류자입니다. 흐르다 류. 물의 흐름.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우리 그죠?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흐른다.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흐른다는 건데요. 우리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죠. 근데 우리 플러스의 원자핵이 움직였습니까? 마이너스의 전자만 움직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을 때. 그렇죠. 무조건 전자만 움직입니다. 절대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기 봅시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전류가 흐르면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전자 자체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 여기 두 개 있는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일정한 방향이 아니고 제 멋대로 되어 있는 방향이죠. 이거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구나. 자,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 전자는 무슨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 여기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왜?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전류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는 암페어를 또는 밀리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 밀리암페어. 우리 미터와 밀리미터가 있었죠. 센티미터가 있었고 밀리미터가 있었는데요. 자, 암페어는 프랑스의 과학자 앙페르가 이 전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 이 프랑스의 과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요. 또는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원래 전류의 방향은 이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는 예전부터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류의 방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의 방향에 의미가 있냐? 전자의 방향에 의미 있습니다. 왜? 우리 원자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어떤 녀석이 움직인다는 거야?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야.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는 전지에 이게 중요합니다. 전지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합니다. 전류는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는데요. 이건 사실 전류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류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네요.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즉 전기 회로에서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주 오래전 2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에는 전류가 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류는 이동하는 거야. 사실 전류는 이동하는 게 아닌데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전자의 이동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전류가 이동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 200년 전 사람들은 전류가 이동한다 생각했었고 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졌다? 전류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임마.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야?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정립됐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류가 이동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냥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류는 이동하지 않고 전자만 이동합니다. 자, 전압을 보겠습니다. 압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응?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어떤 force, 힘을 주는구나. 압력이구나. 자, 우리 물을 밀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수압이라 하죠. 우리 공기의 흐름, 뭐의 차이 때문에? 바람은 뭐의 차이 때문에? 공기의 압력, 기압의 압력. 공기의 압력,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즉,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볼타라는 사람이 전압을 발견했기 때문에 볼트라는 단위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냥 이 그림만 갖고 설명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뭐가 어쩌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딱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펌프가 있습니다. 전지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이 수도관에서는 펌프의 목적은 뭡니까? 뭐를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물레방아. 여기의 목적은 물레방아를 돌아가는 게 물이 흐르는 이유는 물레방아를 돌아가게 위해서. 자, 여기 전선에서 목적은 뭡니까? 뭐 전지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구가 돌아가는 게 목적이겠죠. 전구가 돌아가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물레방아는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의 흐름은 물이 이렇게 관을 타고 수도관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죠. 물의 흐름은 뭐의 흐름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류의 흐름하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펌프를 보겠습니다. 펌프.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물이 흐르겠죠. 펌프는 뭐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까?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펌프, 건전지는 뭐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펌프는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펌프는 전지에 해당하겠죠. 물의 높이차 뭡니까? 수압차라고 합니다. 저 높은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면 수압이 세다. 더 낮은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면 수압이 약하다. 수압은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 뭐에 의미할 수 있겠죠? 전압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수도관은 물이 흐르는 관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선을 우리는 뭐라 하죠? 전선 또는 도선이라고 하죠. 밸브. 자, 우리가 밸브를 잠궈버려요.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밸브를 엽니다.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릅니다. 스위치를 켜요.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흘러요. 스위치를 닫아요.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흘러요. 밸브는 스위치에 해당할 수 있겠죠.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전류는 전기의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흐르더라? 전자가 이동하더라.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의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죠. 전자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의 단위,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